신뢰와 권력 사이에서 다이애나의 유언이 남긴 질문. 공적 삶을 시작할 때 그녀는 언론의 관심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얼마나 압도적일지,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과 사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성 중 한 사람이 남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사랑, 인간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언은 그녀가 기대한 방식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1993년 32세의 나이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당시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후에 닥칠 이혼과 비극적인 죽음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다. 그녀의 유언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명확했다. 재산은 약 2,100만 파운드 규모였으며 두 아들에게 신탁 형태로 남겨져 25세가 되었을 때 상속받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녀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위시 Letter of Wishe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분배 방식을 설명했다. 그 문서에는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보석은 두 아들에게 남겨져 미래 배우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 소지품의 4분의 3은 두 아들에게, 나머지 4분의 1은 17명의 대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분배를 넘어 관계와 기억을 이어가려는 의도였다. 또한 오랜 시간 신뢰했던 집사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그녀의 유언은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설계였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1997년 8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뒤 불과 몇 달 후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법원에 변경 명령 베리에이션 오더를 신청했다. 이 명령은 유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장치였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다이애나가 세운 계획의 핵심 부분들이 변경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 연령이었다. 원래 25세로 설정되어 있던 상속 시점은 30세로 늦춰졌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당사자인 두 아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일이었다. 다이애나는 분명히 25세라는 기준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사후에 수정되었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대자녀들에 대한 배분이었다. 그녀는 개인 소지품의 4분의 1을 17명의 대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하나의 물건만 받게 되었다. 그 물건들 또한 그녀가 의도했던 의미 있는 유산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기념품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의도가 얼마나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경사항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다. 대자녀들의 가족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별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야 진실이 드러났다. 이는 투명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언이라는 개인적 의사가 얼마나 쉽게 해석되고 수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언이 변경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권력, 그리고 법적 구조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가족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유언을 작성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을 가진 이들은 재량, discretion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그녀의 의도를 재해석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결국 유언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었고, 그 해석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공적 인물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이애나는 생전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압박 속에 살았고, 사후에도 그녀의 의지조차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이는 유명인의 삶과 죽음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 제도적 틀 안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사람의 삶은 끝나도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 특히 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면 그 유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기억, 상징, 그리고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다이애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보석과 돈, 그리고 편지와 같은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 사랑, 갈등, 그리고 자유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다이애나의 약혼 반지는 이러한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건 중 하나다. 12캐럿 타원형 사파이어와 14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징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지가 왕실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반 카탈로그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구나 같은 반지를 살 수 있다는 의미였고, 왕실의 전통적인 독점성과는 대비되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그 반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그것을 대체 불가능한 상징으로 바꾸었다. 이 반지를 둘러싼 형제의 이야기는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한때는 동생이 형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양보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이후 다른 해석이 등장하며 진실은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되고 소비되는가이다. 결국 그 반지는 현재 웨일스 공비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다이애나가 남긴 바람, 아들들의 배우자가 그녀의 보석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유산은 단순히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현실적인 힘이기도 하다. 다이애나가 남긴 재산은 두 왕자의 삶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했다. 장남에게 그것은 이미 예정된 미래 위에 더해진 여유였다. 왕위 계승자로서 그의 재정적 안정은 이미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차남에게 그 유산은 기회이자 탈출구였다. 왕실로부터 독립해야 했던 순간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었다. 어린 시절에 준비된 그 재산이 훗날 그를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다이애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루어진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른다. 자유라는 이름의 선물. 그러나 모든 유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특히 그녀가 아꼈던 대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개인 소유물 중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분배를 넘어 그녀의 기억과 정서를 공유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의미가 희미한 물건들이었다. 이는 유산이 단순히 법적 문서로만 존재해야 할 때 얼마나 쉽게 본래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유산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관리 방식 역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산이 일정 시점까지 보류된 것은 단순히 수혜자의 성숙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유산이 항상 순수한 의도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해석 속에서 변형되며 때로는 원래의 의미를 흐리기도 한다. 유산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시험이며 살아남은 이들의 선택이 고인의 뜻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다이애나의 유산을 둘러싼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본질을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유산은 두 아들에게 전달된 재산과 상징적인 보석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투명한 절차, 왜곡된 의도,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투명성의 부재였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대자녀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유산을 나누어 주고자 했고 이는 단순한 금전적 분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공식적인 유언장이 아닌 의향서 Letter of Wishes라는 형태로 남겨졌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이 문서는 결국 집행자들의 판단에 맡겨졌고 그 결과 그녀의 의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자녀들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의향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배제되었고 이후 법정에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신뢰의 붕괴에 가까웠다. 다이애나가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조용히 유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유산이 단지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사건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진심 어린 의도라도 그것이 명확한 법적 문서에 담기지 않는다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애나의 사례는 의향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유산 계획에서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결국 그녀의 실수는 신뢰에 기반한 선택이었지만 그 신뢰는 현실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의 진정한 유산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다. 그녀의 약혼 반지는 현재 웨일스 공비에게 전해져 공식 행사마다 빛을 발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이는 어떤 법적 판단도 바꿀 수 없는 상징적 연속성이다. 또한 그녀가 남긴 재산은 한 아들에게는 안정된 미래를 보완하는 역할을, 다른 아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그 유산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율성이라는 결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다이애나의 삶이 왕실이라는 제도와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유산이 결국 그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녀가 생전에 완전히 얻지 못했던 자유가 사후에는 아들을 통해 실현된 셈이다. 이는 의도된 결과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삶과 죽음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결말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그녀의 어린 시절 집이자 안식처인 알소프 저택은 그녀의 아들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상속 규칙에 따라 그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넘어가지만 그녀가 잠들어 있는 섬은 여전히 그들에게 열려 있다. 이는 법적 소유와 감정적 소유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장소의 소유권은 바뀔 수 있지만 기억과 연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이애나는 3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 믿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의도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유산은 본래의 의미를 잃었다. 이 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인간이 미래를 얼마나 불완전하게 예측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사랑과 영향력이다.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재산은 여전히 보호의 역할을 하며 그녀의 이름과 정신은 아들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결정이나 인간의 선택이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